박경기 아산시장이 아산형 미래교육 모델로 추진한 뉴스밴드가 단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당장 탁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 더욱 큰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울 메가시티보다는 지방에서의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의 내부 인사위원회가 위원장 구성부터 삐걱거리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내놓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안과 관련해 같은 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천안의 원도심이자 다시금 랜드마크로 거듭날 천안역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아산형 미래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호언하며 여러 사업을 벌였습니다. 아트밸리 유스밴드도 이 모델 중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거창한 선전과 달리 탁상 행정의 모범 사례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스밴드 시행 주체인 아산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7월 성웅 이순신 축제, 신정호 축제 등 아산을 대표하는 축제에 선봉으로 등장하는 마칭밴드로 키우겠다며 유스밴드 단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만 24세 청소년으로 25명을 정원으로 정했는데 단원 정원은 3개월이 지난 10월에 이르러서야 채워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 측은 영재를 영입해 키우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예술인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잘말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학교에서도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그렇다고 애들 뭐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애들 청년이지만 프로 아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산시는 사업을 벌이면서 아산시 교육지원청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원 모집이 여의치 않았어도 교육지원청은 본의 아니게 손을 놔야 했습니다. 올해 초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했고 이로 인해 권익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아산형 미래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확대 운영하겠다며 권익위 권고를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미래교육 모델 사업 중 하나인 뉴스밴드 사업은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이번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 시장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교육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얼마 전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삼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는데요. 같은 여당 소속이지만 충남도지사로서 그동안 지방 메가시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온 김태흠 지사가 서울을 메가시티화하는 것보다 지방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최근 정부 여당으로부터 촉발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같은 당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서울 메가시티보다는 지방의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유럽 출장을 마친 지난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울경, 대구 경북, 호남,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청사진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수도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 지사는 행정과 교육, 재정 권한 이양을 포함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과 기업 등의 이전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유럽 출장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도정 사상 최초로 진행된 독일에서의 투자 설명회와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2차 전지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과의 투자 협약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는 2025년 개국을 앞둔 충남교통방송국이 지난 9일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2025년 개국을 앞둔 TVN 충남교통방송국이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국 허가를 받고 도로교통공단과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을 약속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충남교통방송은 지역교통방송 부재에 따라 도민들이 충남만의 교통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고 도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전국 2위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가 이치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충남교통방송 신청사는 내포 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에 29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건립합니다. 규모는 7,512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2,989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신청사 내에는 충남 전역의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통정보 상황실과 200석 규모 공개홀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다기능 프로그램을 위한 광장과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 등도 조성하게 됩니다. 개국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고 재난에 대한 또 정보나 대처 방법 등을 제공받아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5년 상반기에 개국을 목표로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할 겁니다. 2025년 충남교통방송이 본격 가동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과 호흡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2에 처음 합류한 천안시티FC는 안팎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탈꼴찌에 성공하는 등 희망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천안시 의회 유영채 행정안전위원장이 천안시티FC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날카로운 제언도 나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참여해 비록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조금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천안시티FC의 발전 방안을 논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평소에도 축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유영채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많은 축구인들은 물론 꿈나무 학생들까지 자리에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공원 전 서울 이랜드FC 단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천안시티FC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실제적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기호 천안시 축구협회장은 실제 구단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인재들에 대한 근무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당근책이 있어야 구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은 이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과연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냐. 첫 번째 그게. 프로팀을 이끌어가려면 프로페셔널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대우를 해줬냐. 첫 번째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22년도 말하고 23년도 초에 직원이 4명이 퇴사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미래를 보지 못해서 간다는 말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좋은 인력을 쓰려면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팀의 홈구장인 천안종합운동장을 활용해 경기가 없는 날에도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앞서 천안시티FC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이 구단에서는 팀장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3개월 정직 후 재심을 통해 1개월로 감경됐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징계를 심의한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인사위원회가 위원장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자의 징계 또한 무효라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계속해 보도합니다. 천안시 TFC는 지난달 초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 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진행된 채용 실태 조사 후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됐으며 이들 2명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인사위가 열렸다는 게 축구단 안팎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징계 당사자 2명에 대한 징계는 2번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정직 1개월과 해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이번 인사위원회 근거 규정인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면서 이들의 징계 또한 무효가 될 것이라는 말도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단의 수장인 단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인사규정상 인사위원장은 단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위원장은 누가 맡았을까?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단장 권리 시 위원장 대행은 천안시 체육 담당 과장, 즉 체육진흥과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TV가 취재한 결과 당시 위원장은 체육진흥과장이 아닌 현재 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 맡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사규정 어디에도 단장 직무대행이 맡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 시와 구단이 이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해 인사위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단장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지금 그 사무국장이 대행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시 감사 담당관 관계자도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말로 규정대로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서 축구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축구단에서 어떻게 해든 그거는 일단은 그 축구단의 자유인데 근데 지금 규정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이거 좀 생각 좀 해보겠는데. 현재 징계 당사자들 중 해직을 당한 모 팀장은 해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해 이 점에 대한 소송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에서는 특혜 논란에 휩싸인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박상돈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환매권 문제 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을 전제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파적 대립으로 비치는 데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시의회에서 밝힌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천안시 의원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상구 원내대표와 정도의 의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이들 의원들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시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환매권 등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고 시민의 여론 수렴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무조건으로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할 때 또 환매권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도 반대한다. 이거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여러 번 저희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다르게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직 아무런 근거가 보이지 않는 1조 원의 수익을 거론하며 시장이 마치 이익이 보장된 사업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의회 시정현안연설에서 약 4만여 평에 달하는 불당동에 소재한 시민체육공원을 특정 기업의 제안에 따라서
택지로 개발하고 잠정 추산 1조 원의 세외 수입이 발생하면 몇 가지 사업 추진이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그럴싸한 포장으로 천안시에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에 불과한다. 박산동 시장이 시민들의 동의와 공론화를 이번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미 지역 정계는 이 문제로 인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천안역 일원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천안 역사 증개축 사업 최종 보고회에서였는데요. 천안TV 오픈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기도 한 천안역은 오는 2026년이면 지난 20년간의 임시 역사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천안역의 최종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시는 지난 9일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 설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내 인테리어, 동부광장 연계 교통체계, 경관조명 디자인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동서희 광장에서 내부로의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숨, 이끌림이라는 컨셉으로 추진됐습니다. 전통 건축의 천장과 열조를 모티브한 창살로 단조로운 공간에 연속성을 줘 깊이감을 확보했으며 흙과 나무 재질의 소재로 따뜻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천안시의 상징화인 개나리를 모티브해 꽃잎이 휘날리는 모습을 벽면에 디자인해 희망이 펼쳐진 천안시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동부광장은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하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역사와 인접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지상 1층은 시내버스 승하차와 택시의 승차, 지하 1층은 택시 하차와 승용차의 주차 및 환승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천안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낙후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남시장 군수협의회가 지난 7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충남 해상풍력 신안개발 관련과 관련해 공동 협력할 것과 곤충산업시설의 압취배출 시설 지정, 보복성, 반복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했으며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경찰서가 지난 7일 새벽 홍성역 임시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한 50대 남성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서울에 가기 위해 홍성역에 갔다가 이미 늦은 시간으로 기차가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근의 도를 이용해 유리창을 깬 후 차량들에 있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피해 금액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최종 거취가 오는 30일 판가름 납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월 17일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 법리 검토 20여일 만에 선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1, 2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아산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캔이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천안TV 정치펀치 최초의 출연자이시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천안TV 초대석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천안TV 개국 직후였습니다. 2021년 2월
정치 펀치를 통해서 출연을 해주셨고 첫 출연을 해주셨고 오늘은 또 초대석으로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 TV를 통해서 우리 천안 시민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천안 TV는 천안 신문과 더불어서 지역의 다양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통해서 지방자치와 천안 발전에 오랫동안 함께한 우리에겐 동반자 같은 신문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고 다시 제 근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을 맡고 있는 장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이름표 너무 멋지신데요. 아, 그래요? 예, 네.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시나요? 항상 달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끔 빼먹어서 이걸 해주신 분이 저를 지지하는 분인데 예. 지지하는 분이 가끔 체크합니다.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 찍어서 잘 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멀리서도 눈에 아주 튀는 것 같습니다. 근황 좀 궁금한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을 맡고 계시다고 하지만 예. 좀 더 자세한 업무를 좀 듣고 싶어요. 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국회의원 전현직 포함해서 그리고 국회 공직자들,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거나 예.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하고 경고하고 제재를 가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특히 전직 국회의원들은 취업을 할 때 이 취업 기관이 국회 국정활동 기간에 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혹시 이해타산에 맞는 기관인지를 정확히 검증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신고하고 저희가 의결한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업에 대한 전직 국회의원들, 전직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취업 관련된 정확한 의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예. 현직 국회의원들과 전문 변호사 그리고 각 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함께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세하게 또 이렇게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또 갑작스러운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내년 총선인데요. 총선 출마 염두에 두셨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치인은 어떤 시기와 시점이 되면은 끊임없이 내가 이 국가에 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가 여야를 떠나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정쟁이 심하기도 하고 또한 편가르기도 심하고 민주주의는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경제는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정치인으로서 이 시기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우리 많은 우리 당원들이 강한 민주당, 일하는 민주당 좀 더 집권 세력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일꾼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제가 부합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적정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제 소견도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직접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하고 깊게 고민하고 있고 많은 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제 친이재명당이라는 평가가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 역시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제가 질문을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예. 전 이재명과 동지 맞습니다. 이재명의 가치를 지지하고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공정, 원칙과 소신, 능력과 일중심의 사고로 하는 것을 성남시장서부터 경기도지사까지 하면서 그것을 검증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프리미엄보다는 좀 더 당원 당규에 맞게 원칙과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당의 대표 선수를 모을 거라 보는 거고 그런 기준에 저 스스로 잘 맞춰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후원자가 아니라 같은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미엄은 기대하지 않고요. 예, 예.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진행되면은 저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동지가 맞고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과 그런 잣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정치 경력이라면 이제 천안시 의회 의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천안시장 예비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셨지만 당의 최종 선택을 받지는 못하셨는데 그래도 스스로 그래도 강점이라고 여기는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 한다면은 저는 정확한 첫 번째는 정치 철학, 두 번째는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지역과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철학, 예. 대한민국 비전,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자기 철학,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천안시의원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를 몸소 배워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충남 청소년진흥원장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 사회적 약자가 갖는 이 사회 한계들, 사회적 약자가 끊임없이 소외되는 정치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 2, 3년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충남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예. 또 양승조 지사님과 함께 민선 2기를 함께 꿈꿔왔기 때문에 당의 대표 선수로서 지역의원의 경험 그리고 당의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대선과 충남도지사 선거를 잘 치러낸 비록 패배했지만 이런 아쉬움 속에서 우리 당원들한테 당당하게 그동안 16년 정치를 하면서 저만큼 다양하게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만큼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저만큼 민주당의 가치인 중산층과 서민과 평화를 위한 예.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제가 강점이 있다 생각하고 예. 그만큼 또 그런 과정에서 저 역할이 있었고 당원들한테 검증의 시기를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네.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다. 민주당의 주인은 장기수다. 장기수는 예.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맞게 실천해왔고 그것을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런 제가 중앙무대에 천안을 대표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중앙정치 입문에 성공하실 경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천안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체 동력도 있지만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한 정부 속에서 일취월장 성장했다는 건 누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천안의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자체 내부의 역량도 있지만 수도권 규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전환할 때 예. 천안의 경쟁력을 더욱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을 첫 번째로 해결할 것이고 이건 국가적 과제이죠. 예. 지역적 과제는 저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봉서산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주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 의정자들에 대한 분노, 우리 동네에 있는 소중한 공원을 지켜야겠다는 의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일봉산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어떤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게 환경적인 개발이라고 말하지만은 개발 자체가 환경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월봉산, 봉서산, 도심 내에 있는 태수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천안 시민의 삶의 질이 엄격히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 시장님과 국가적으로 이런 도심 내에 있는 공원, 도심 내에 있는 산들을 어떻게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말한 제도, 예. 이걸 좀 해결하겠다 생각합니다. 일봉산 문제로 천안은 많이 아파했습니다. 월봉산, 봉산, 천안의 허파입니다. 허파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시장만의 역할을 가지고 안 됩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천안을 정말 환경적인 그리고 천안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문제를 국회에 가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이제 끝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을 하면서 저는 국회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지역에 발딛고 살면서 지역에서 천안이 발전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몸으로 느끼고 그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역 언론과 지역 정치인은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기수 여러분들과 함께 천안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지역 언론을 위해서 함께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수한테 이럴 기회를 주시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TV 화이팅! 화이팅 할 네, 거겠네. 화이팅이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오늘 장기수 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님 앞으로 행보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 학교,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 아이를 키워나간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선 정말로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웠습니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네 삶의 양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흔한 말로 요즘 세상에서도 한 아이를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키워내는데 사회 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이 내놓은 아산형 미래교육 모델 사업 중 하나인 유스밴드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산형 교육 모델을 처음 내놓았을 때 박 시장은 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아산형 교육 모델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같은 호기는 찾아볼 수 없고 학부모들은 아산시 교육정책에 불만을 감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이 선의를 갖고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업 종사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그들의 조언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더구나 교육정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과 정책 수혜자가 될 아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자신 있게 내놓은 아산형 교육 모델에서 현장 전문가의 조언이나 교육기관과의 협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박 시장의 지시만 있었습니다. 유스밴드의 경우 현직 교사들은 처음부터 어렵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집 정원 25명을 채우는데 3개월 넘게 어려움을 겪었어도 유관기관과 아무런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아산교육지원청은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지자체장이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협업이 필요한 정책 분야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 정책이 특히 그렇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문화 정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점 박경기 아산시장, 아니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아이는 공동체가 키운다는 점 역시 잊지 않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